안녕하세요. 다육이별당 일요일. 비가 무시로 후두둑 떨어지는 그 시간을 뚫고, 그 비를 뚫고 키핑장 점심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의 기온보다는 하우스의 기온이 조금 더 후덥지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도요, 내 다육이들,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 중에서 오로지 요 다육이들이 제 다육이들이 제 새끼고, 저의 보호와 책임 속에서 오직 저의 이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 다육이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다행히 그 뿌리를 제거하고 마르라고 놔뒀던 마리아 하나가 완전히 물렀더라고요. 그 아이는 폐기했지만 다른 다육이들은 지금 크게 이 지금 장마철에 보여주는 물음이나 인사도 없이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리대에서 마구마구 웃자르고 있었던 페리도트 그만 웃자라기를 바라면서 키핑 테이블 가장 해도 잘 들고 통기도 잘 되는 위치에 두고 있는데요. 일주일이 아니네요. 지난 일요일은 친정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부산을 다녀오느라고 키핑장 못 왔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10여일 만에 키핑장에 왔어요. 큰 변화는 모르겠고 더 이상 웃자라진 않을 거라는 기대 안에서 지금 페리도트가 아주 찐 초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웃자라든 페리도트는 멈추었을 거라고 보고 기존에 키핑장에 있었던 페리도트 한번 볼게요. 계속 키핑장에 있었던 요 페리도트는 색감도 빼지 않고요. 페리도트 하면 노랑과 주황과 형광 연두 같은 이 빛깔의 그라데이션이 잘 아직 남아 있고요. 요 뿌리 기저에는 자구도 많이 올렸습니다. 목대 2개짜리로 데려왔던 아이들이 요 밑에서 자구를 내줘서 요 아이들이 얼굴이 커지면 풍성한 페리도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름도 빛깔까지 유지하면서 잘 견디고 있는 페리도트입니다. 시집가는 처녀는 꽃대를 매우 굵게 올리고 있었어요. 그 꽃대가 몸체 전체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른 잘라 주었고, 요건 거의 말랐죠. 요건 떼줘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똑 떨어지진 않네요. 좀 딱정이 더 부드럽게 앉을 때까지 두고 보기로 하고, 아래쪽에 요 아이도 자구까지 내주면서 식구수를 늘려가고 있는 가임낭, 시집가는 처녀. 요 입장 둘레로 이 물 색깔을 빨갛게 달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임낭. 갑자기 또 누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 폭우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속으로 빗소리가 함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이 키핑장에서 지금 이 시간의 풍경이라 계속 해볼게요. 거리대에서 요 옐로우 멜로우 병이 난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두세 번 씻어주고 또 알코올 소주 소독제도 좀 뿌려주고요. 소독제도 뿌려주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키핑장에 데려왔는데 다행히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이물질이 떨어졌거나 새똥이 묻은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건강한 옐로우 멜로우 키핑장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핑클루비가 여기 낭창낭창하고 있었던 얼굴 하나 뗀 거 키핑 테이블 아래 방그늘 아래 그 화분 위에 척 올려놓고 있었는데, 흙이랑 이렇게 닿았던 위치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 그냥 요대로 좀 더 두었다가 적당한 화분 찾아서 핑클루비, 요 얼굴 자체가 제법 묵둥이에 속하는 아이라서 포트에서 뿌리 내리고 안착이 되면 자구를 꿰내 줄 것 같은데요. 핑클루비는 확장성, 자구를 아주 잘 내주는 다육이였어요. 아주 소담했었던 퓨베센스의 생명력에 제가 감복을 했잖아요. 잎 하나 뚝 떨어진 거 옆으로 척척 걸쳐 놓기만 해도 이렇게
그 잎에서 새 얼굴들이 나오면서 금방 화분을 가득 채우고 생기도 금방 찼고요. 대신 물은 매우 자주 주어야 했어요. 올 때마다 얘는 다른 다육이는 텀을 줘서 건너뛰더라도 요 퓨베센스는 장마철 불문하고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빠진 요 아이들 퓨베센스 부자 욕망을 향해서 제가 여기저기에 화분수를 늘리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잎들과 가운데 뽑았던 몇 아이들을 여기 옮겼더니 옮긴 지 한 달 반쯤 돼 가는 것 같아요. 가을쯤 되면 요 아이도 원래 포트 크기만큼 번식을 해줄 것 같고 화분을 가득 채울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퓨베센스 2배 성공 또 있습니다. 여기는 또 포트 크기는 비슷한데요. 살짝 까뭇까뭇해서 죽어간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완전히 살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퓨베센스 한 포트 사가지고 그때 퓨베센스가 집에 배송되었을 때 입장들이 다 부서져 있어 가지고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쳐다보지 않고 방치했다가 이대로 둘 일이 아니다 싶어서 식재를 해주고 나서 1년 키워보니까 생명력에 깜짝 놀라고 예쁜 꽃에 2번 놀라고 그래서 퓨베센스를 이렇게 번식해서요. 저 부자가 되어 보려고요. 돈으로 부자가 될지 예쁘게 키워서 이웃과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같이 이 이쁨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는 퓨베센스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너무 얘가 퓨베센스 자체가 너무 강한 아이네요. 제 키핑 테이블에 오면 요 홍매화를 건너뛰기가 쉽지 않은데요. 홍매화의 기세가 이렇게 보면 상공에서 보면 화분 크기도 크고요. 처음 구입할 때 얼굴 하나짜리 홍매화였습니다. 그 홍매화가 1년 만에 정확히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1년 만에 얼굴 하나 두 아이를 한 화분에 심어서 꼬집게 해주듯 생장점을 위에서 싹 긁어 주었을 때 이렇게 식구를 빠른 시간에 잔뜩 내고 키도 엄청 키웠습니다. 제 마음이 급했을까요? 키 크도록 방치했고요. 더 커라고 화분도 더 키워줬습니다. 작은 화분에 있었는데 큰 화분으로 옮겨줘가지고 홍매화 욕심도 엄청 부리고 있는데요. 누가 보면 2,000원 둥이로 데려온 홍매화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겠죠. 1년 만에 저 홍매화 대성공. 요 아이는 올가을에는 홍매화의 요런 요 얼굴 하나짜리 그대로 둬가지고요. 너무 심심하게 자구도 안 내고 하길래 올 5월엔가 생장점 꼬집기를 해줘가지고 자구를 보고 있네요. 요런 빛깔 내줄 때 얼마나 이쁠지 이렇게 풍성하게 홍매화가 홍색을 보여줄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초록을 즐기고 있는 홍매화입니다. 거리대에도 누다 제법 큰 누다를 키우고 있고 키핑 테이블에도 누다가 있는데 누다 잎을 자주 떼주는 편이거든요. 그 떼준 누다 잎을 이렇게 무심히 던져놓은 화분 위에서 자구들이 빠글빠글 납니다. 예쁘게 줄 지어서 두지도 않았고요. 그냥 한 주먹 툭 올려놓듯이 오다 주었다 하는 느낌으로 그런데 요 통로 입구에서 물도 자주 챙겨주고 햇볕도 잘 받고 하다 보니까 누다 부자가 되고 있는 누다 맞나요? 갑자기 누다인지 홍매화인지 헷갈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누다 맞을 거예요. 누다 이렇게 잎꽂이 대성공. 누다 잎꽂이 보다 보니까 러블리 로즈요. 러블리 로즈는 저는 다육이 구입으로는 가장 많은 개수를 샀지만 또 가장 많이 실패한 다육이 중에 하나가 러블리 로즈인데요. 실패할 때마다 그 잎들은 따가지고 잎꽂이 해서 얼굴 좀 키울 거라고 여러 번 옮겨 줘가면서 여기도 이만큼 크고 있고 또 키가 크고 있는 러블리 로즈 보여드릴게요. 에도 있습니다. 요 순간 물찬 잎인가 싶어서 걱정했네요. 근데 잎꽂이에서 크다 보니까 키는 이렇게 쭉 크는데요. 다시 햇볕 쪽으로 흙도 조금 더 박하게 해서 옮겨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러블리 로즈 잎꽂이 성공시켜서 얼굴을 키워보다 보니까 다시는 러블리 로즈를 굳이
합식하겠다고 대량 구입하는 일은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러블리 로즈 입꼬지 아마 얘가 가장 1등일 것 같습니다. 입꼬지도 잘 되고 키워내기가 좀 수월한 다육이 중에 하나가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새로운 다육이 구입하기보다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을 화분을 옮겨주고 위치를 바꿔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 키우는 즐거움을 유지해온 지 거의 1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5, 6월부터는 이제 다육이 구입 좀 자제하겠다고, 다육이를 새 다육이 사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는 다육이 잘 키우는 걸로 재미를 느껴봐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 봄엔가 제가 요렇게 크는 멀로를, 오렌지 멀로를 이렇게 좀 큰 화분으로, 요 아이 딱 요렇게 되어져 있었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그 당시보다는 더 컸겠죠. 근데 화분을 바꿔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키웠더니 확실히 멀로가 더 커졌습니다. 요 멀로를 요렇게 얼굴 대품형 멀로로 키워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요 오렌지 멀로랑 이런 멀로가 같은 멀로일까 의심을 살짝 했는데요. 요 얼굴이었던 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고 보니까 좀 더 크면 요 오렌지 멀로가 화분 크기나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얼굴이 커지면서 오렌지 빛으로 물드는 그건 좀 덜 보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렌지 멀로나 그냥 멀로나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크기로 키우냐에 따라서 좀 짧고 귀엽고 앙증맞은 오렌지 멀로로도 볼 수 있고 좀 대품 멀로로도 볼 수 있는지를 다육생활 3년 차에 멀로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고 있네요. 이 아이는 워터멜이요. 안개꽃처럼 정말 수북하게 컸었던, 수북하게 꽃을 피웠던 워터멜이 베란다에서 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키우다가 여름에 좀 깨끗하게 보려고 키핑장에 와서, 화분은 이렇게 빨간 토분으로 지름이 14cm쯤 될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넘쳐난, 화분보다 수영이 훨씬 더 커진 워터멜이 한몸 군생이에요. 요 아이 꽃대 이제 꽃 다 피우고 나서 꽃대 잘라주고 났더니 그 자리에 요런 새 자구들을 또 풍성하게 내주면서 워터멜이가 키핑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면 이렇게 큼지막한 대품 화분으로 테이블을 지켜주고 있네요. 제법 수영이 컸던 염자를 이웃 해나님이 선물로 주신 요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제 뿌리까지 내렸고, 이렇게 적심 가위로 척척 잘라준 자리에 예쁜 싹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른 시간에 잘라준, 이발해준 위치에는 더 큰 잎사귀로 염자가, 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크기의 이런 수영으로 가운데만 보면 엄청 나이를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을 하고 있고, 베란다에서, 제 이웃의 베란다에서 볼 품이 없었어요. 그 머리를 거의 잘라서 지금 이꼬지판에서 뿌리 내리고 있고, 하나의 팔이 후들거립니다. 하나의 이 대품 염자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회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보니까 지난번에만 해도 싹이 눈에 잘 안 띄다가 오늘은 싹이 충분히 육안으로 보이면서 건강하게 뿌리 활착했다는 확인을 하고 보니 대견하고, 요 아이 잘 키워가지고 처음 주인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 환경에 안 맞아서 제게 보내줬는데 잘 굳혀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보내는 게 저희 목표랍니다. 꽃 염자 같기도 하고 미니 염자 같기도 한데 잎사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 염자, 키핑 테이블에서 몸 키 높이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염자, 여름 더운 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육이 한 포트 한 포트 보다 보면 사연이 없는 다육이가 없고, 후레뉴인데요. 후레뉴 같은 요런 다육이가 이렇게 이쁜지
미처 몰랐답니다. 작년부터. 요 후레뉴는 제가 다육이를 거의 뭐 2,000원, 3,000원 어린 둥이로 살 때 요 아이는 용기를 내서 12,000원으로 드렸던 후레뉴인데요. 중국 대륙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요 후레뉴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고 데리고 와서는 키핑 테이블에서 사계절 이 색깔을 지속적으로 물어주고 있고 건강하고 순하고요. 후레뉴 얼굴이 더 많았으면 정말 이뻤겠습니다. 어디 얼굴수 많은 후레뉴 만난다면 또 덥석 데리고 올 것 같은 애정, 후레뉴에 대한 사랑이 짙어가고 있는 다육별당인데요. 여름 장마철 다육이 물관리 조심하고 신경 쓰고 신경 써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열흘 전쯤에 무척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고 팠던 다육이들 저면해 주거나 아니면 아래쪽 통로로 내려서 전체 관수가 아니라 물고 팠던 다육이들 위주로 좀 충분한 관수를 해줬어요. 화분이 충분히 젖도록. 저 큰 선풍기를 믿기도 했고 또 하우스니까 했던, 다행히 제가 물 주고 나서 그 사이에 기온이 아주 뜨거운 시간은 별로 없었던 점이 요 아이들이 그 10여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이유였지 않나 싶은데요. 물관수 해줘가지고 7월 한 달은 별다른 단체 물관수는 해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8월에는 조로록 물 주는 방식으로 여름을 잘 지나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분갈이도 해줘야 될 다육이, 또 해도 끝이 나지 않는 하엽대기, 또 계속 요 다육이들 손질하고 살펴주다 보면 오늘 하루 일요일도 훌쩍 가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그 시간이 저에겐 행복이고 저에게 힐링되는 시간이라 또 계속 해보기로 하고요. 영상은 오늘 마무리 하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육이 돌보면서 모두 쉼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